주요 뉴스입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활동에 대해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의대 교수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화에 나섭니다. 의정 갈등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본산에선 정박해 있던 꽃게잡이 배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침까지 충북과 영남 등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 등 서쪽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일본의 이시바 신임 총리도 함께 참석하는데요.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라오스 현지에서 이기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라오스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 아세안 정상회의, 오후에는 아세안과 한일중 3국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세 번째로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협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사이 일본과 호주, 라오스 등 6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새로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오늘 열리는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짧은 시간 동안 만나는 만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국경을 요새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와의 완전한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통일조항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 같은 헌법 개정은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관측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남북은 경의선 도로를 이용해 문산과 개성공단을 오가는 길로 사용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동해선을 연결했지만 금강산 관광길이 막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질적 군사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군의 전화통지문을 발송해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며 알렸습니다. 현재 북한이 요새화하는 곳은 군사 분계선 일대로 유엔군 사령부 관리 지역이라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함으로써 한미 간에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갈라치기의 모습이. 합동참모본부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도발을 감행한다면 압도적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조항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관련 보도도 나오지 않아 헌법 개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우리나라가 3년 임기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161표를 얻어 6개 나라 중 4위로 이사국에 당선됐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현 출연진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진행합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요르단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김민재가 임시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북 군산 앞바다에선 꽃게를 잡기 위해 출항을 준비하던 어선에서 불이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전면부가 세 갈래로 쪼개졌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고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차량 문짝은 45도로 기울었습니다. 어젯밤 충남 서산에서 화물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1m 정도 침제져 나왔다 이렇게 신고받고 가가지고.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은 앞서 SUV를 추돌하고 도주하다 가로등 2개를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층 외벽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박 중인 어선 뱃머리에 커다란 불꽃이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전북 군산 비흥항에 접근하던 꽃게잡이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술길이 있어가지고요. 추석 당시에는 일단 연기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연기가 있었고요. 선박 뱃머리에서 발생한 폭발로 60대 선장과 3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물에 빠졌습니다.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선원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선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대통령실과 만납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이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며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건데 하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좁혀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대통령실의 공개 토론을 알리는 선전물입니다. 토론보다 깊이 있는 숙론이 필요하다며 오늘 열리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측은 장상윤 사회수석 비서관,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나서고 비대위 측에선 강희경 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라는 단일 주제만 제안했습니다. 반면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비롯한 현안 4개를 토론 주제로 골랐습니다. 양측이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건 의정 갈등이 시작되고 거의 8개월 만입니다.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하고 그 간극을 좁혀가는 이런 숙론의 자리가 앞으로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의료계는 대표성이나 합의 가능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보건복지부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가 운전이 어려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문대희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직후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가까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쯤 이태원 파출소에 들어간 문 씨는 1시간 10여 분 정도 간단한 조사를 받고 스스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적용됩니다. 사고 당시 문 씨는 만취 상태인 0.149%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던 데다 피해 택시기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7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문 씨가 비틀대며 걷거나 타인의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 등은 CCTV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게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가 공인이나 유명인은 아니어서 경찰은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서울 용산경찰서 구조상 취재진을 피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농로 비탈면에서 불에 탄 1톤 트럭과 그 안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이 트럭을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했었고 지난 7월에는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기까지 했다는데요. 경찰이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뒤틀린 채 농로 비탈면에 쓰러져 있습니다. 트럭 앞쪽은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지난 3일 이 트럭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트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정밀 감식을 위해 경찰이 견인해 갔는데요. 현장에는 이렇게 차가 불에 탔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탄 트럭을 확인해달라는 주민들의 신고는 수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이 현장까지 왔지만 특이점이 없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혹시 실종된 사람이나 집 집은 게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뭐 그러고 가고 말았죠. 일반 사고가 아닌 범죄 가능성도 있는데도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겁니다. 관할 경찰서도 후속 조치 없이 방치 차량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어요. 설마 백골 상태로 그렇게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제가 물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수색을 안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경찰은 뒤늦게 사망자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지난 5년 동안 화재로 200여 명이 다치고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까 저희 MBN이 직접 살펴봤더니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에어매트는 관리가 안 된 채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세대의 절반에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LH 임대 아파트입니다. 불이 났을 때 중요한 구조수단으로 쓰이는 에어매트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뒤쪽에 공기 안전 매트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매뉴얼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LH 임대 아파트 가운데 에어매트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 연도를 확인할 수 없거나 10년 이상 지난 곳이 절반입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예산만 30억 원입니다. 근데 요거를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관리실 직원 3명이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옮긴 것 자체가 아주 힘듭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을 때 사업 승인이 난 아파트는 불이 나도 속수무책입니다.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 87만 9천여 세대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는 절반에 가까운 45%, 40만 세대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프링쿨러나 공기 안전 매트가 잘 설비도 되어 있어야 하지만 위기 시에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늘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LH 임대아파트에서 지난 5년 동안 630여 건의 불이 나 13명이 죽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LH는 에어매트를 교체하겠다면서도 에어매트 관리와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경북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뒤집히고 또 불까지 붙으면서 큰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마침 사고 차량 바로 뒤 같은 길을 달리고 있던 차에 경찰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이 빠르게 구조에 나서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가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경적을 울려보지만 결국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이를 지켜본 뒷차량 운전자가 지체 없이 인명구조에 나섭니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대구 군의경찰서 소속 이동환 경사입니다. 뒷좌석에 있던 탑승자 2명은 먼저 꺼냈지만 아직 운전석과 조수석에 2사람이 남은 상태로 차량엔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있는 문을 열고 뒤에 계셨던 남성분, 여성분을 꺼냈었습니다. 그때 꺼냈는데 연기가 오르면서 불꽃이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데 다행히 깨진 선루프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 2명까지 꺼내는데 성공합니다. 인명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꺼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군의경찰서는 시민 4명을 안전하게 구한 공로로 이 경사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명태균 씨입니다. 명태균 씨의 이딴 폭로에 정치권이 술렁이는 모습인데요. 이 자신이 대통령 부부와 친한 사이였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게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인데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하야회를 이야기하다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최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작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명태균이라는 사업가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나한테. 당시 명 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만 시사했을 뿐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명 씨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횟수는 잦아지고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 정권이 무너진다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 사저를 수시로 방문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가 하면 국무총리를 추천했으며 인수위 참여를 제안받았고 심지어 후보 단일화 성사 등을 언급하며 본인의 정치적 역할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뒤엔 폭로 주장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고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정치권은 명태균 씨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명 씨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앞서 보신 명태균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명태균 씨를 데려와서 대통령이 2번 정도 만난 게 전부고 별도의 친분은 없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지목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지속적 소통을 해왔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선거 전 2021년 초 자택에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두 번째 만남도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때문에 자택에서 만났을 뿐 대통령과 별도 친분이 있던 건 아니라며 거리를 두라는 당내 조언 이후에는 더 이상 명 씨와 문자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대화를 본 적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명태균 사장이 많은 대화를 축적한 건 맞습니다. 또 자신이 명 씨를 대통령에 소개시켜줬다는 대통령실 입장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명 씨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이 의원의 설전이 벌어지면서 진실 공방은 더욱 확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당 일부 주장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번 발언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황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일부 친한계 의원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여사 활동에 대해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최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나서는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민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일 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며 대응을 잘하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 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민심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친윤 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말을 하기보다 지금은 국감에서 탄핵까지 언급하는 야당과 싸워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탄핵 발언에 대해 탄핵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인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부산 유세 현장에 정태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두 번째 정권 심판의 기회임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꿔서 한번 써보고 잘하면 다시 뽑고 못하면 다른 선택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주면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얼마 전 국민의힘으로부터 반발을 샀던 끌어내려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탄핵과는 다른 얘기라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저는 탄핵 얘기한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사흘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아 선거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이 선거가 필요로 하는 사람 윤희련이고 바로 그 윤희련을 여기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구질구질하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런 거 우겨봐야 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말씀해놓고. 야권 단일화로 더욱 뜨거워진 이곳 금정고를 두고 벌이는 양당의 표심 경쟁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재현한 휘호대회가 열렸습니다. 두루마기 차림으로 참여한 참가자들과 고사리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아이들, 그리고 섬세한 손놀림으로 한지에 난을 치는 나이 지긋한 노년의 선비도 포착됐는데요. 대회를 주최한 한국예술문화원은 1차 예선 참가 작품 500점을 심사해 2차 본선에 참가할 휘호 작가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수상 작품은 다음 달 14일부터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무대에 올라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현지 시간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50주년 스페셜에 공연자로 참석했는데요. 뉴키즈 온 더 블록, 엔싱크, 방탄소년단 등 시대를 풍미한 보이밴드를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등장해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2018년 데뷔 이후 K-팝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성장한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7월 발매한 미니 앨범 8가 올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K-팝 앨범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는 제578돌을 맞은 한글날이었죠. 그런데 오탈자나 문법의 오류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공표지판이나 공문서에는 오탈자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선 지난 3년 동안 2,000건이 넘는 표기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공원 안내판입니다. 신체 일부를 끼워 넣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 맞는 표현은 끼워 넣지 마세요입니다. 서울 홍제천변에 있는 비상대피 안내판에는 출입을 급합니다라는 엉뚱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정확히 작성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문서인 공공기관 보도자료에도 오탈자가 수두룩합니다. 국방부의 경우 다이내믹 대신 다이나믹이라는 틀린 표기가 사용됐고 심지어 교육부는 페스티벌 대신 페스티벌이라고 썼습니다. 최근 3년 동안 47개 공공기관에서 2만 4천여 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인 2,200여 건에서 표기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2005년부터 공공기관에선 국어 책임관이 문서상의 오류를 검수하게 돼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국어 책임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연수회 참석률도 지난 2022년 66%에서 올해 54%로 되레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까지 사살했다고 이스라엘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상전 돌입 8일 만에 이스라엘과의 휴전 의사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사살 후 후계자 사피에덴 역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폭격에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측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We took out thousands of terrorists, including Nasrallah himself, and Nasrallah's replacement, and the replacement of his replacement. 항전 의사를 거듭 밝혀온 헤즈볼라는 차기 수장을 잃은 탓인지
돌연 휴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상전 개시 후 8일 만입니다. بعد أن يترسخ موضوع وقف إطلاق النار وتستطيع الدبلوماسية أن تصل إليه كل التفاصيل الأخرى. 미국 정부는 헤즈볼라가 입은 타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통화로 관련 대응 수위를 조율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유선 회담이 이뤄진 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의 공격은 치명적이고 정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 공격 계획에 대해 모든 지휘 계통이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 본토를 타격하면서도 석유 시설이나 핵 관련 시설은 표적에서 제외했지만 보복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확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괴물 허리케인 밀턴이 오늘 오후쯤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세력은 조금 약해졌지만 큰 피해가 예상돼 주민 60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괴물 허리케인의 상륙을 앞두고 정작 미국에선 때 아닌 가짜뉴스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고 바닷가는 성인 남성의 키만큼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시속 200km의 강풍을 품은 괴물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남부 플로리다 해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네이도는 15개까지 생겼습니다. 2주 전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안긴 허리케인 헐린이 지나자마자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접근하면서 시민들의 탈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ecause there was so many rains, and we have two families that live down in Fort Myers, and one of them, their house got flooded. 허리케인 대비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근거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kating, supplies, donations. People are being told that they're not allowed to help. They can't use their own helicopters.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소문에 가세했습니다. Kamala spent all her FEMA money, billions of dollars, on housing for illegal migrants. They stole the FEMA money just.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ven one congresswoman suggesting that I control the weather and implying that I'm sending it to red states. I mean, stuff off the wall. It's like out of a comic book. 허리케인 상륙을 앞둔 미국 플로리다에 600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공항은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짧은 동영상 플랫폼이 요즘 인기죠.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각 10여 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 건지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틱톡은 디지털 니코틴과 같다. 브라이언 슈왈브 미국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의 10여 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요. 아이들이 틱톡을 너무 많이 사용하도록 알고리즘을 짜서 중독에 노출시켜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틱톡 측은 13살 미만의 어린이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 자극적인 콘텐츠는 나이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각 주 정부는 나이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네요. 교황청이 2025년 희년에 맞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 복원 공사에 들어갔었는데요. 10개월간의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발다키노가 오는 27일 10개월 동안의 단장을 마칩니다. 발다키노는 베드로 성인의 무덤 위치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조각품인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 장비로 가려져서 볼 수 없는 발닥 기노는 27일 이후부터는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복원공사는 내년 희년을 맞아 1758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우리 돈 약 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인 희년 행사를 위해 복원된 모습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북유럽 오로라를 보러 핀란드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있죠. 얼마 전엔 하루 종일 이 오로라가 관찰됐었다는데요. 아름다웠던 오로라 관측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밤하늘이 녹색부터 붉은색까지 천연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최근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엄청난 규모의 태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북극에서 가까운 핀란드에서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아름다운 오로라가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계속 관찰됐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오로라는 대기권 밖 우주에서도 목격될 정도였는데요. 나사가 공개한 영상만 봐도 그 아름다움에 압도될 정도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은행들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희망퇴직자들에게 줘야 하는 법정 퇴직금이 있는데 여기에 또 얹어준 추가 퇴직금이 최근 5년 동안 6조 5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로 엄청난 수익을 낸 은행들이 퇴직금으로 돈을 펑펑 써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수익은 30조 원에 달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천억 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와 고금리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액의 희망퇴직금을 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조 5천억 원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기간 희망퇴직한 은행 직원은 16,00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 원이 넘는 희망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희망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으로 특별퇴직금, 자녀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1년 소매 금융 분야에서 철수하며 2,000명 넘는 희망퇴직을 받았던 한국시티은행이 1인당 평균 6억 원으로 가장 많은 희망퇴직금을 지급했고 4대 시중은행 퇴직자들도 3억 4천만 원씩 챙겼습니다. 힘겹게 빚을 갚는 시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이자 3%도 안 줘서 막 여기저기 정기예금 알아보는데 피 같은 돈으로 자기네들 다 돈잔치 하는 것 같아서. 시장 금리 하락에 따라 예금 금리는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면서 예대 금리 차는 최근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동안 4번의 도전 끝에 세계 최대 채권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정부는 적어도 75조 원 규모의 국채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고정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산하 FTSE 러셀은 내년 11월부터 한국을 세계 국채지수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편입 요건인 2단계를 충족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5년간 가입을 추진해온 정부는 한국 국채시장이 제값받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나 국가 신용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평가가 경제 체급에 맞게 WGBI 추종 자금은 약 2조 5천억 달러, 이 중 2.2%인 한국의 편입 비중을 고려하면 최소 75조 원의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됩니다. 정부는 한국 채권을 찾는 수요가 늘어 대규모 달러가 들어오니 금리와 환율 안정, 재정 운용 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금지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희가 내년 이제 1년 정도의 어떤 유예 기간, 준비 기간 동안에 또 중간에 점검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자본 유입이 확대되면 대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세계 금융시장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사상 최초로 5위 팀의 뒤집기를 이뤄낸 KT 위즈가 LG와의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4시간이 넘는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또다시 마법을 보여줬습니다. 전석을 꽉 채운 관중 앞에서 펼쳐진 치열했던 경기,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차전 승리 이후 LG에게 2경기를 연속해서 내주며 벼랑 끝에 몰린 KT. 안방에서 열리는 4차전에서 홈팬들은 마법 같은 역전을 기대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름이 KT 위즈니까 팀 컬러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또 한 번 마법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수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으면서 준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도 전석 매진됐습니다. 뜨거운 응원 열기 속 선수들도 기대에 부응하듯 짜릿한 연장 승부를 펼쳤습니다. KT가 5대3으로 앞선 8회 초 불안한 투구를 보이던 소영준이 김현수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5대5 동점이 됐고 KT와 LG는 각각 마무리 투수 박영현과 에르난데스를 조기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연장 11회 찾아온 KT의 2사 만루 찬스. 심우준의 타구를 LG 수비진이 충돌로 놓치며 길었던 경기가 마법사 군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치열한 승부를 마친 두 팀은 휴식일을 하루 가진 뒤 잠실구장에서 5차전으로 다시 격돌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곳곳에는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최고 30mm, 서울 등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이 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과 충북, 영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당분간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4도, 춘천 12.8도, 대구는 11.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 선선하겠고요. 대구는 24도로 경북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계속해서 기온의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